2020년 5월 이재용은 자식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삼성전자가 자사주 23.08%를 매입한 이유는 승계를 위해서였습니다. 인적 분할을 할 경우 23.08% 지분이 삼성물산으로 더해지게 됩니다.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삼성전자 승계는 어렵게 됩니다. 이재용 입장에서 삼성전자는 남의 기업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자산에 대해서 열심히 일할 이유는 없습니다. 삼성바이오 지분은 많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를 밀어주게 됩니다. 9월 초 삼성전자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봐야 할 사항은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삼성전자 외국인 매도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프로그램 매매와 진짜 매도입니다. 프로그램 매도도 다시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차익과 비차익입니다. 9월 4일 삼성전자는 52주 전저점을 돌파하고 9월 5일에는 프로그램 매도는 줄어들었지만 삼성전자 현물 매도는 확대됩니다. 이것은 진짜 외국인이 삼성전자만을 팔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강조하지만 개인들이 산업 분석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만전자가 되고 나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떠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사후적으로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급락하고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락하기 전에 분석을 해야 그것이 진정한 분석이죠. 제가 산업 분석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해봤자 투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반도체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설령 제가 반도체를 전공했다고 해도 삼성전자에 다니는 사람보다 더 삼성전자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결국 개인들이 하는 산업 분석은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삼성전자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회사 분위기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삼성전자가 작전주도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 주가에 바로 연결이 됩니다. 특히 삼성전자 회계부서 직원들이 가장 먼저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회계부서 직원들이 공시를 내는 주체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8월 23일부터 외국인이 매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 내부 정보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출된 것입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회계 담당 직원으로부터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해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사전에 회계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받습니다. 이 경우에 공정공시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애널리스트에게 정보를 제공했다고 공정공시를 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대표적인 공정공시는 잠정 영업실적 발표할 때입니다.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실적을 발표할 때 공정공시를 합니다.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정보를 알려야 공평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도 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공시되기 전에 기관 투자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의 경우 실적 예측치를 발표하지 말라고 했죠. 어차피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재벌들에 대한 피박이 강했고 노조의 힘은 커집니다. 재벌들은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하기 싫어하죠. 윤석열 정부는 친미 정부입니다. 미국은 공급망 확충을 이유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기업은 LG엔솔입니다. LG엔솔은 22년 1월 상장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12.75조를 조달합니다. LG화학은 2.55조를 구주매각으로 챙기죠. LG엔솔의 문제점은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국내에 배터리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공장을 짓습니다. 애리조나에만 7조를 투자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재벌 의존도가 아주 심각합니다.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하면서 국내 투자는 줄어들고 이는 일자리 감소,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용 입장에서 삼성전자는 남의 기업입니다. 소유의식이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오히려 하락을 해야 지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삼성전자가 무너지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